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해라. 너나 잘하세요. 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하며 신경 쓸 시간에 나의 발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에 따라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항상 우리 자신의 성장이나 진정한 행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첫눈에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모두의 잔디를 깎아주면서 자신의 정원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공간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고대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타인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결국 타인에 대한 더 깊고 진정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일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생각과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우선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갈등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넓히며 결국 자신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은 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개에게 물을 주고 주인을 찾아주는 행동은 분명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연민을 실천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국 자신의 성격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정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장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여정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정상에 설 수 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마치 폭풍 우 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자신을 정복한 이는 가장 거친 물결도 헤쳐나갈 수 있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너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집의 먼지를 털어내고 방 안가득 쌓인 책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중요한 편지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그 편지와 같아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는 급히 대피하자고 했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비를 맞으며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평온함을 느꼈고 그 감정이 저를 진정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진실된 감정이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야생의 동물이 본능에 따라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능적인 가이드의 의지에 생존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진실된 자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다의 등대처럼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것은 바로 내 내면의 목소리다. 숲속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처럼 어둠 속에서도 너를 진실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까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면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내면의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고 결국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조성하는 것과 같다. 내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을 주며 결국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고 성장한다.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와 색채를 새롭게 하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가장 좋은 투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인식과 성장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부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 자신의 내면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해라. 너나 잘하세요. 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하며 신경 쓸 시간에 나의 발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에 따라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항상 우리 자신의 성장이나 진정한 행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첫눈에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모두의 잔디를 깎아주면서 자신의 정원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공간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고대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타인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결국 타인에 대한 더 깊고 진정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일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생각과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우선,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갈등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넓히며 결국 자신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은 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개에게 물을 주고 주인을 찾아주는 행동은 분명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연민을 실천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국 자신의 성격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정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장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여정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정상에 설 수 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자신을 정복한 이는 가장 거친 물결도 헤쳐나갈 수 있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너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집의 먼지를 털어내고 방 안가득 쌓인 책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중요한 편지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그 편지와 같아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는 급히 대피하자고 했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비를 맞으며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평온함을 느꼈고 그 감정이 저를 진정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진실된 감정이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야생의 동물이 본능에 따라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능적인 가이드의 의지에 생존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진실된 자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다의 등대처럼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것은 바로 내 내면의 목소리다. 숲속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처럼 어둠 속에서도 너를 진실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까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면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내면의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고 결국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조성하는 것과 같다. 내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을 주며 결국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고 성장한다.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와 색채를 새롭게 하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가장 좋은 투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인식과 성장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부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 자신의 내면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 이렇게만 해라. 너나 잘하세요. 란 말이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하며 신경 쓸 시간에 나의 발전에 시간을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회적 기대에 따라 남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가 항상 우리 자신의 성장이나 진정한 행복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첫눈에 다소 자기중심적이고 냉담하게 들릴 수 있지만 이것은 더 깊은 자기 이해와 성찰로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을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갖지 못하고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려 애쓰는 것은 마치 끊임없이 모두의 잔디를 깎아주면서 자신의 정원은 방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웃들에게 칭찬을 받을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공간이 황폐화되어 가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해하는 것은 고대의 정원사가 씨앗을 심고 자신만의 정원을 가꾸듯 내면의 성장과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자기 자신과의 깊은 대화 없이는 진정한 자아를 발견하기 어렵고 이는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진정성을 잃게 만듭니다. 따라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타인을 배제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더 깊이 소통하며 자기 자신을 더욱 잘 이해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사랑은 결국 타인에 대한 더 깊고 진정한 친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 건강하고 균형 잡힌 방식으로 자신과 타인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로는 우리에게 자기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진정한 자아를 탐색하는 것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자신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장 큰 친절일 것입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째,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 당신의 말씀을 이해했습니다.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생각과 가장 큰 승리는
자신을 정복하는 것이다라는 주제를 바탕으로 글을 쓰겠습니다. 우선 인생에서 진정한 승리란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외부 세계와의 갈등보다 더 힘든 것이 자기 자신과의 대면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는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한계를 넓히며 결국 자신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은 친절이라는 것이 단순히 타인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친절은 자신에 대한 이해와 사랑에서 비롯되는 행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산책을 하다가 길을 잃은 개를 발견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 개에게 물을 주고 주인을 찾아주는 행동은 분명 친절한 행동입니다. 하지만 이 행동 속에는 자신의 도덕적 가치와 연민을 실천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죠. 이러한 행위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결국 자신의 성격을 개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고 자신의 내면과 화해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자신을 정복하려면 자기 자신의 잠재력과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넘어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은 결코 불필요한 행동이 아니라 자기 정복의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조절하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성장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가장 험난한 산을 오르는 등반가처럼 자신의 내면과 마주하는 여정에서 승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정상에 설 수 있다. 내면의 폭풍을 잠재우는 것은 마치 폭풍 우치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선장이 선박을 안전하게 이끄는 것과 같아 자신을 정복한 이는 가장 거친 물결도 헤쳐나갈 수 있다. 둘째,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그것이 너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될 것이다. 자신의 내면에 귀 기울이는 일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집의 먼지를 털어내고 방 안가득 쌓인 책들 사이에서 오래전에 잃어버린 중요한 편지를 찾아내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내면의 목소리는 그 편지와 같아 오랫동안 잊혀졌지만 여전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죠.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주제는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다르게 해석해 본다면 바로 자신의 내면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기대나 사회적 압력에 휘둘리기보다는 자신의 진실된 감정과 생각에 집중하는 것이죠. 어느 날 친구와 함께 산책을 하다가 뜻밖의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그때 친구는 급히 대피하자고 했지만 저는 잠시 멈춰서서 비를 맞으며 그 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 순간 저의 내면에서는 평온함을 느꼈고 그 감정이 저를 진정으로 이끄는 길임을 알았습니다. 타인이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였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제가 느낀 진실된 감정이었습니다. 내면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마치 야생의 동물이 본능에 따라 길을 찾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고 오직 자신의 본능적인 가이드의 의지에 생존하고 방향을 잡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때로는 외부의 소음을 차단하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가장 진실된 자신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자신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결정을 내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각자의 가장 진실된 가이드가 되는 것이죠. 바다의 등대처럼 흔들리는 파도 속에서도 내가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비추는 것은 바로 내 내면의 목소리다. 숲속의 길을 잃었을 때 나침반처럼 어둠 속에서도 너를 진실된 방향으로 이끄는 것은 내 자신의 내면의 소리다. 셋째,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라. 그것이 가장 좋은 투자이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정원에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씨앗들이 싹을 틔우기까지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죠. 그러나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필요한 물과 양분을 제공하면 결국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는 바로 자신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투자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남에게 친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친절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제가 한적한 시골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길 옆으로는 넓은 들판이 펼쳐져 있고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죠.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대화를 위한 시간을 갖기로 했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저와 내면의 목소리만이 남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 삶의 방향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성찰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은 단순히 취미 활동을 즐기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꿈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 나은 자신이 되고 결국은 타인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친절을 베푸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러한 자기 투자는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마치 황량한 사막의 오아시스를 조성하는 것과 같다. 내면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물을 주며 결국 그곳에서 생명이 싹트고 성장한다. 시간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은 마치 오래된 집에 새로운 페인트를 칠하는 것과 같다. 외부의 시선을 잠시 내려놓고 자신의 가치와 색채를 새롭게 하여 삶을 더욱 빛나게 만든다.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왜 가장 좋은 투자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제 이 주제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는 관점에서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것을 소홀히 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자신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자기 인식과 성장은 우리가 타인에게 베푸는 친절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닐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저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 바쁜 일정에서 벗어나 조용한 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평소 느끼지 못했던 여러 감정들과 생각들이 내면에서 솟구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자신과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의 시간들이 저를 더욱 단단한 사람으로 성장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남에게 친절할 필요 없다고 할 때 그것은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자신의 내면과 깊이 소통하고 그로 인해 더욱 풍부하고 진실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마치 정원에 물을 주듯 자신의 내면에도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